자,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 첫 내각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5명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부터 실시가 됩니다. 자, 오늘 킹스맨에서는요. 자, 후보자 중 한 명이죠. 원희룡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취재하고 있는 김한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취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주도에 지금 몇 번 가신 겁니까? 제주도에 2번 갔었습니다. 예. 와, 음식점도 가셨고 거기는 예약을 받는 집이라 네. 당일로는 갈 수가 가기가 어렵습니다. 들어가지 예, 못했고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집입니다. 예. 비싼가 봐요. 네, 굉장히 비싼 집이죠. 그 얘기 좀 이따 하고요. 네. 자, 제주판 대장동이다라고 불리는 오등봉 공원 개발 사업 이 관련 의혹이 추가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제주지사 시절에 본인 단독주택이 포함된 부지를 셀프 용도 상향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게 원 후보자가 직접 결재했던 문건이 확인됐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애초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의혹이 제기됐을 때 자연 녹지지구를 취락지구로 바꾸는 건 행정적인 일이고 그 부분은 국장이 전결하는 사안이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습니다. 뭐 형식적으로 뭐 나도 보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의 해명이었는데 저희가 그 최종적으로 그 원지사가 결재한 이제 문건이 제주도 내에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관련 내용을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 부분의 문제는 뭐냐면요. 네. 이 행정행위 자체가 5년에 한 번씩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제 말하자면 자연 녹지여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뭐 이득을 취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거 하나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지사의 집이 포함된 지역을 1차 공람 때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2차 공람 때 이제 부지를 확대하면서 포함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국장이 했더라도 지사의 집이 거기 있다라는 거는 뭐 제주도의 직원들은 다 아는 사안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더 각별히 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이해충돌의 그 소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지구가 변경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희가 뭐 이미 보도했지만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2배 이상 땅값이 올랐습니다. 돈이 2배 이상 올라 버린다. 네, 그리고 집값 기준으로도 이제 원지사는 7억 5천에 집을 샀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호가가 한 16억 정도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원지사가 애초 이제 국토부 장관에 지명이 되면서 목동집을 팔았다라는 사실이 이제 미담처럼 화제가 예. 됐었어요.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포기하고 오를 줄 알았지만 팔았다라는 거였는데 제주도의 주택 상승 가격도 뭐 목동에 비슷하네요. 못지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거짓 해명 같아요. 본인은 뭐 한 게 아니고 도시국장이 한 거라고 하는데 인사청문회 오늘 이 얘기 좀 다뤄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러니까 원지사가 있었던 동안 그 중산간 지역, 그러니까 제주도 우리가 이제 많이들 가봤지만 중산간 지역에 굉장히 지금 타운하우스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 저기는 집이 좀 없고 그냥 자연을 뒀으면 좋았을 텐데 왜 저런데 이렇게 집을 지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지사의 집이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아, 위치가 딱 거기입니까? 네, 중산간. 중산간에 있는 타운하우스고 예.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이제 말하자면 그 분양됐던 럭셔리 타운하우스인데 여기에 살고 있고 이 주변에 이제 뭐 지난 방송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원지사의 이제 그 옆집이랑 앞집에 건설업자들이 그렇죠. 살고 같이 있거든요. 살고 있어요. 예. 이웃 사촌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 땅의 용도를 변경해서 집값이 이렇게 2배 이상 오른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제주 도정을 책임졌던 원희룡 후보자가 오늘 좀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등봉 공원 사업도 지금 네. 대장동 1타 강사라고 지금 별칭이 생겼잖아요. 네. 원희룡 후보자. 네. 본인이 지금 이른바 내로남불에 빠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등봉 개발 사업도 대장동과 굉장히 좀 유사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데요. 뭐 디테일들은 좀 다르지만 가장 큰 그 문제는 뭐냐면요. 2016년도에 제주시가 여기 한 6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를 불수용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경관이 너무 훼손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갑자기 도지사의 방침에 따라서 민간 특례 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아하. 이 과정에서 공공은 사업을 안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민간 사업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따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설계가 이루어지느냐? 전체 사업비의 8.9%를 확정이익으로 주는 형태의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공사가 어떻게 되던가 간에 사업자들은 전체 공사비의 8.9%를 벌게 되는 거죠. 무조건 벌게. 예. 그러니까 왜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했냐? 왜 공공은 포기했느냐? 근데 이 과정에서 원지사가 어떤 지시를 내리냐면
민간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최선이라고 가정하고 관은 각종 편의와 그 지원을 해줘라.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대장동 때도 많이 그 물었던 질문이 그 왜 이익을 민간에게 그렇게 주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느냐. 아니 본인이 그 가장 질문 많이 했던 그렇죠. 그게 이제 부분이잖아요. 원지사가 대장동 네. 1타 강사가 됐을 때 했던 질문인데 그 질문을 이 사업에도 똑같이 오히려 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가장 많이 알던 내용이니까 그 예전에 이재명 후보한테 질문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겠네요. 뭐 원지사 시절에 제주도도 여러 개발 사업들이 본인도 있었고 했으니까. 뭐 이거 외에도 몇 건이 더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개발 사업들을 추진했던 당사자로서 그 사업들에 대한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질문이 거꾸로 이제 본인에게 와서 지금 이제 묻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있는데요. 특히 오등봉 공원 사업 관련해서 수의 계약 등이 좀 드러난 것 같은데, 근데 업체 대표가 한 명이 지금 원 후보자의 지인이다. 이게 네. 드러났네요. 그러니까 이 오등봉 컨소시엄에 참여한 제주도 지역업체가 4곳입니다. 네. 그중에 이제 한 2곳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 곳은 거의 이제 업력이 없는 신생 업체인데 네. 이 오등봉 개발 사업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느냐. 근데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뭐 대표를 검사 출신의 이제 전 검사장 출신인 이제 남기춘 씨가 이제 대표로 있고 제주도 도청에서 고위직을 했던 공무원들이 이제 이 회사에 참여하는 등,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에 유착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이제 하나 제기되는 업체가 있고요. 네. 또 한 업체는 원지사의 집을 지은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골조를 올렸던 업체인데 원지사 옆집에 살고 있고요. 이 업체도 제주에서는 그렇게 업력이 큰 업체가 아닌데 원지사가 재임하는 기간에 굉장히 광급공사를 많이 따내고 이 오등봉 개발 사업에도 참여하게 됐는데 하필이면 옆집 사는 건설업자가 이렇게 광급공사도 따내고 제주 지역 최대 개발 사업에도 참여한 게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냐 이런 이제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 뭐 본인들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자, 제주지사 시절 때 이 법인카드 이 문제가 계속 네. 문제되고 있는데 특히 김영란법 이른바 부정청탁법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요약을 하면 일단은 결제를 하긴 했는데 금액은 일부러 맞췄다 이런 거네요. 결국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현행 이제 김영란법상 공직과 관련된 사람에게 유관기관 사람에게 3만 원 이상의 식사 그렇죠. 접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원지사의 업무 추진비 지출 내역을 보면 뭐 12명 참석, 14명 참석, 네. 16명 참석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3만 원 곱하기 인원수를 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50만 원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참석 인원과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서 네. 제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50만 원 이하로 다 금액을 40만 원대로 맞춘 게 아니냐 이 의혹인데요. 이게 이제 특정 음식점 제주도 내 최고급 음식점으로 알려진 몇 군데에 집중이 예. 됩니다. 어허. 근데 저희가 오늘 또 추가로 확인을 해보니까 예. 원지사가 결제한 날 총무과에서도 그 식당에서 결제를 했던 거예요. 같이 또 결제를 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뭐 하루에 6번 총무과가 결제한 적도 있는데 같은 식당에서요? 네네. 뭐 이게 왜 그런 거냐. 6끼를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총무과의 내역도 원지사가 제출한 내역과 똑같거든요. 무슨 각종 간담회인데 총무과는 사실 내부 이제 직원들에 대한 어떤 인사 문제라든지 뭐 회계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루는 부서인데 왜 정무적인 목적으로 보이는 간담회 개최에 총무과 법인카드를 사용했느냐 이 부분 놓고 보면 저희 취재에서 그 해당 식당의 직원이 외상도 하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외상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에는 금액을 쪼갰거나 아하. 뭐 이런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지사가 좀 그 식당 가보셨죠? 네, 그래서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1인분 얼마예요? 런치가 7만 5천 원이고요. 예. 저녁은 16만 원인데 16만 원이면 1인당이요. 예, 문제는 맞추려고 하면 이거 왜 맞춰야 되노? 네, 문제는 인원을 최대 2테이블까지밖에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최대 8명 하루 저녁에 이상은 식사가 안 되고 뭐 당일 이제 바로 가기는 좀 어려운 예약을 해야 되는 고급 식당인데 이 식당에서 14명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느냐 저희가 이제 물었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렇게 인원을 받을 수도 없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기간이 코로나 방역 수칙이 적용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16명이 사실 모이면 안 되는 겁니다. 모이면도 안 되고 돈도 안 맞고 네. 뭔가 큰일 났네요. 자, 그 공직자 그 특정 신분일 때만 김영란법이 적용되니까 네. 이게 뭐 지금 간담회 뭐 업무 추진비 뭐 상관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김영란법 위반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지사가 업무 추진비를 쌈짓돈처럼 혹은 그
제출한 서류와는 다르게 사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핵심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저희가 또 이제 보도한 내용 중에 네. 서울에 올라왔을 때 누가 보더라도 제주도전과 상관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 뭐 예를 들면 정치적 목적의 행사에서 연설을 한다든지 뭐 이런 성격의 행사로 서울 출장을 왔는데 이때도 업무 추진비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원지사가 제주도지사를 하던 기간 내내 업무 추진비가 어떻게 쓰여진 거냐. 원지사의 뭐 개인적인 업무라든지 용도에 전용된 것은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지사가 좀 확실하게 오늘 답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외에도 정치 후원금 논란도 있네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이 원지사가 처음이 아니라 계속 지적되는 문제고 하지 말라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던 건데 도지사가 되면 공기업의 사장들을 임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장들이 고액의 정치 후원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뭐 해명들은 이렇게 합니다. 뭐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제주도가 나온 큰 정치인이라 이제 뭐 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자리를 임명해 준 사람에 대한 어떤 보온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 지적인데 원지사가 본인이 이제 임명했던 공기관 대표들에게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됩니다. 자, 다른 얘기 해보죠. 지난달 28일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 소상공인 차등 지원금 얘기를 하면서 소고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안철수 위원장이 정치인이 된 지 꽤 됐는데 왜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레토릭을 쓰는지 수사를 쓰는지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지는 이런 거죠. 이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 잘못됐다. 그래서 여유 있는 분들은 그거를 받아서 이제 소고기를 사 먹기도 하고 뭐 안 그런 분들은 이제 생계에 쓰기도 한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 대비해서 놓고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뭐 누가 뭐 소고기 그 돈을 받아서 부적절하게 좀 뭐 사치 있게 쓴다 이런 이제 식의 비유를 한 건데 지금 이제 본인들의 선거 기간에 했던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면서 오히려 그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형태의 언급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1호 공약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일괄 지급이 안 이루어졌는데 오히려 지금 불만이 큰 소상공인한테 기름에 불에 기름을 붓죠. 불난집. 그러니까 그런 격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소상공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 뭐 해서 이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그 윤석열 정부 후보자 시절에 1호 공약으로 채택을 했고 이 부분에서 질적으로 다른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도 뭐 과학적인 방역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소상공인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나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를 지적하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서 사실 굉장히 메시지 관리에 좀 실패한 그런 발언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커뮤니티에 이제 소고기 얘기만 계속 나옵니다. 소고기 뭐 서민 주제에 소고기를 먹어 죄송합니다. 앞으로 먹지 않겠습니다. 이런 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아냥과 비꼬음이 있는 이유가 사실 이거가 이제 우리 정도 수준의 경제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뭐 베풀어 주는 것 같은 뭐 이런 형태의 정치 인처럼 보이기 때문에 안 위원장이 이제 그동안은 사실 이제 양당 체제에서 뭔가 고군분투하는 뭐 이런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자리매김하기를 원했는데 이 발언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시혜적으로 내가 이걸 베풀어준다 이런 이제 느낌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안 위원장 또 새 정부 출범 이후에 2차 추경을 통해서 코로나 손실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입법부도 민주당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예산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뭐 국회가 굉장히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고 이제 검찰청법이 통과되고 형사소송법도 통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도 앞두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그 새 정부가 국회 협조를 좀 구해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안 위원장의 정치력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가 지금 법도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인사청문회까지 지금 강대강 대치거든요. 이걸 받아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민생적인 부분들을 국회가 먼저 처리한다 이런 좀 대승적인 합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는 것들은 뭐 서로 다투더라도 뭐 이런 이제 그 논의가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을 이끌어내는 것도 지금 새 정부 그리고 이제 안 위원장에 닥쳐져 있는 1차적인 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킹스맨의 김한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